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좀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데 전체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 상으로는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보가 다 결집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예. 뭐 어저께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역시 그 박빙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아마 상당히 그 당사자는 더 긴장할 때지만 국민들도 흥미진진하게 흥미진진하죠, 뭐 국민들이야. 어떻게 뭐. 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좀 박빙의 상태지만은 네. 아마 그래도 그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민생을 챙기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이긴다면. 글쎄요, 제가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3. 그래도 뭐 선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건 감이 있잖아요. 4%포인트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100만 표까지 네, 최대한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약 한 예. 100만 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또 3, 4% 차이로 이길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지금이야 뭐 서로 이긴다고 얘기하겠죠.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 특히 이제 이 숨은표 얘기를 많이 해요. 숨은표. 네, 그렇습니다. 숨은표가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숨은표가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숨은표가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수문표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가 A라는 후보를 찍었는데 실제로는 B라는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여론조사를 예. 할 때 응답한 그런 수문표도 있겠지만 결국 그 또 하나의 그 수문표라는 건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 대개 보면은 고연령층에서 이번에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 대선 때는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이제 실제 여론조사보다 그 반영이 적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수문표가 오히려 여권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야권이 아니라 여권에 여권에 있다. 숨은표가 있다. 예를 들면은 2002년에 그 대선 때 네. 노무현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그 단일화된 후에 여론조사에서 대개 5 내지 10%포인트로 그렇죠. 많이 노무현 졌었죠. 후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표를 깠을 때 2.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 네네. 당시에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이 이회창 후보가 막 따라가서 역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다가 결국 이제 2% 정도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씀이 맞고요. 네. 그 5 내지 10%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2.3% 나왔다는 거는 총선과 지방선거하고는 대선에 오히려 여권의 숨은 표가 있을 수 있다. 그 투표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 여론조사 할 때 고연령층보다 그 실제로는 투표율이 적기 때문에 네. 그 반영이 적기 때문에 네. 수문표가 드러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 또 드리자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좀 한 발을 뺀 입장인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발언을 해서요. 예. 한 발을 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대체 그 40시간이나 그 어떤 43시간, 예. 43시간입니까 정확히는? 예, 약 43시간 동안에 우리 김미선 앵커가 숫자에 강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감금해서 실제로 감금은 민주당 사람들에서 감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증거가 있느냐? 자, 말로는 지금 증거가 우리 많이 확보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국민들한테 이런 증거를 제시를 해서 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요새 느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막판이다 보니까 이게 막장 행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특히 그 네거티브라는 것이 선거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그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위 거액 구판을 했다고 네. 이렇게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나오고 내가 또 아이패드로 뭐 컨닝을 했다는 등 이게 다 오늘은 의혹이 시간제.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나온 그 광화문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건 확실히 조작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중에서 이런 네거티브를 쭉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저는 히든 카드로 내놓은 것이 이번에 그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예. 소위 자취방에
그 감금 사태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네거티브로 가서 민심을 유혹하고 네. 현혹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저는 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네거티브가 가장 선거전 막판에 효과적인 전략인 거는 분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네거티브가 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도 네거티브를 합니까? 뭐 좀 이제 다시 발동 거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절대 저는 반대하고 네거티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절대 반대하고 네. 저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 네거티브에 대한 무슨 당 차원의 대응책 같은 건 지금 세우는 게 있습니까? 네거티브에 대해서 워낙 뭐 기상천외한 네거티브를 내놓으니까요. 네. 그것을 하나하나 대응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국민들이 워낙 성숙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나온 것에도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다 내일 이렇게 봅니다. 아침 8시 40분에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아직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요것도 네거티브 역시 관련된 내일 아침에 내용인데. 딱 밝혀져야 국민들도 기대하지. 오늘 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대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구시니까 이번 충청도 뭐 충남, 충북, 대전 아주 중요한 지금 지역인데 민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1등 하신 분이 항상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도 충청 도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네. 우리가 1등으로 만들어 놓은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지금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여론조사 상으로 요새 나타났을 때 대개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앞서고 나는 있죠. 걸로 예.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은 밝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대체로.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포인트까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욕심도 많으시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